준비된 행운. 오늘의 운을 내일의 행운으로 바꾸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 새로운 땅. 두 사람은 각각 말을 몰아 매옥의 숲을 향했다. 낯설고 험한 길이다. 자신의 저택과 왕궁을 오가는 익숙한 길과는 전혀 다르다. 가끔씩 걸음을 멈추고 말을 쉬게 하면서 방향을 확인했다. 그렇게 해서 숲에 도착한 것은 성을 나온 지 이틀 밤이 지났을 때였다. 클로버가 피어날 때까지 앞으로 닷새, 한시의 여유도 없다. 어떻게든 이 넓은 숲에서 마법의 클로버를 찾아내야 한다. 숲은 두 사람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깊었다. 머리 위에는 울창하게 우거진 나뭇가지들이 뒤덮고 있어 대낮에도 햇살이 거의 비쳐들지 않았다. 안쪽으로 눈을 돌리면 당장이라도 빨려 들어갈 듯한 끝없는 어둠이 펼쳐져 있을 뿐이다. 기사들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동물의 울음소리, 나뭇가지와 풀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서로의 몸을 부딪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면서 더욱 안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싱싱한 풀냄새, 흙냄새, 피부를 스치는 서늘한 공기. 두 사람은 마치 자기들이 숲에 갇혀 두 번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자 시드와 노트는 새삼 결의를 다졌다. 한편 거의 쉬지 않고 숲을 찾아 달려왔기 때문에 두 사람은 완전히 지쳐 있었다. 일단은 휴식을 취해야 한다. 두 사람은 각각 적당한 장소를 찾아 말고삐를 나무 둥걸에 묶고 그 자리에 몸을 뉘었다. 주위는 마을과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정적에 쌓여 있다. 어둠 속의 생물들이 잠에 빠진 두 명의 기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노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나 몸에 달라붙은 이슬을 떨쳐내며 일어섰다. 오늘부터 클로버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까? 아무리 마법의 클로버라고 해도 클로버라면 땅에서 자랄 거야. 그렇다면 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에게 물어보아야겠지. 노트는 턱에 손을 대고 진지하게 생각에 잠겼다. 그래, 대지의 왕자 노무라면 무엇인가 알고 있을 거야. 대지에 관해서는 뭐든지 알고 있으니까. 노트는 말에 올라타 노무를 찾아 숲으로 향했다. 하지만 사방이 비슷한 경치로 둘러싸여 있는 숲속에서 노무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트는 숲속에서 만나는 모든 생물들에게 노무의 거처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뜻밖으로 간단히 알아낼 수 있었다. 이거 운이 좋은걸. 이제 마법의 클로버를 찾는 건 시간 문제야. 노트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노무의 집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노무는 노트가 알아낸 그 장소에 살고 있었다. 그는 깊은 동굴 같은 집에서 숲으로 나와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무슨 일인가? 노무가 노트의 모습을 발견하고 물었다. 자네가 나를 찾아다닌다고 숲의 생물들이 말해주더군. 그래? 노트가 말해서 내리면서 대답했다. 사실은 오늘부터 닷새째 되는 날 아침에 이 숲 어딘가에 마법의 힘을 가진 클로버, 4개의 잎을 가진 클로버가 피어난다는 말을 들었어. 클로버라면 당연히 땅에서 자랄 거야. 대지의 왕자인 당신이라면 어디에서 자라고 있는지 알고 있겠지. 부디 그 장소를 가르쳐주게. 노무는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이맛살을 찌푸리더니 천천히 말했다. 마법의 클로버라면 들은 기억이 있어. 그 능력에 대해서도. 하지만 이 숲에는 없어. 이 숲에는 그런 클로버가 도저히 자랄 수 없으니까. 그 말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자네는 속은 거야. 뭐라고? 그 말이 사실이야?
노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무를 추궁하듯 말했다. 혹시 하얀 망토를 입은 기사에게 이미 가르쳐 준 것은 아니겠지? 나는 그런 기사 따위는 몰라. 노무도 지지 않겠다는 듯 성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숲에서는 클로버는 자랄 수 없어. 단 한 포기도. 절대로 자랄 수 없어. 이제 만족했나? 만족했다면 즉시 돌아가게. 이 숲에서 150년을 살고 있지만 클로버가 자란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더 이상 무슨 질문을 던져도 소용이 없었다. 노트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말에 올라타 그 자리를 떴다. 어쩌면 노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마린이 착각을 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노무에게 알아내는 방법은 실패로 끝났다. 노트는 자기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마음이 초조해졌다. 아니야, 내가 들렸을 리가 없어. 말등에 앉아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노트는 몇 번이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타일렀다. 그러자 초조했던 마음이 점차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노무가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엄청나게 넓은 숲이다. 마법의 클로버에 대해 알고 있는 자가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노트는 다음 날 다시 마법의 클로버를 알고 있을 존재를 찾아보기로 했다. 한편 시드도 역시 숲의 생물들에게서 알아낸 노무의 거처로 말을 달렸다. 수만 년을 거쳐오면서 단단하게 다져진 숲의 흙을 말발굽이 밟을 때마다 어슴푸레하게 어두운 숲속에 메마른 발굽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진다. 노무는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눈길을 주었다. 이윽고 하얀 망토를 걸친 기사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방금 전에 기사가 말한 하얀 망토를 입은 기사는 혹시 이 남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백기사는 말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왔다. 당신은 이 숲에 살고 있는 돼지의 왕자 노무님이 아니십니까? 하얀 망토의 기사 시드가 정중하게 물었다. 그렇다. 알고 싶은 것이라도 있는가? 노무는 주의 깊게 시드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물었다. 네, 실은 오늘부터 닷새째 되는 날 아침에 이 숲 어딘가에 마법의 클로버가 피어날 것이라는. 또 마법의 클로버야. 노무는 시드의 말을 가로막듯 큰 소리로 말했다. 조금 전에도 어떤 기사가 그 장소를 가르쳐달라고 찾아왔었지만 이 숲에는 마법의 클로버 따위는 절대로 자랄 수 없어.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거야. 그렇지 않다면 술에 취해 헛소리를 했겠지. 자, 이제 알았으면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즉시 성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위해 일하게. 시드는 잠자코 생각에 잠겼다. 노무의 표정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면 마린이 한 말과 모순된다. 그러나 마린은 물론이고 노무도 시드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득이 될 게 전혀 없다. 즉 마린도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는 것이다. 이 모순을 푸는 것이 열쇠야. 시드는 직감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부디 마음을 진정시키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시드는 조용한 목소리로 정중하게 말했다. 그 말씀은 이 숲에는 어디에도 마법의 클로버가 자라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까? 그래. 노무는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절대로 그 어떤 곳에도. 그렇게 말하고 노무는 집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가르쳐 주실 수 없겠습니까? 시드는 당황하면서도 신중하게 말을 이었다. 왜 이 숲에 클로버가 자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문 안쪽으로 들어서려던 노무가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건 흙 때문이야. 이 숲이 만들어진 이후 아무도 흙을 일군 적이 없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땅에서는
마법의 클로버는 잘할 수 없어. 마법의 클로버는 다른 풀이나 흔한 클로버와는 다르니까. 대지의 왕자 노무님, 시드는 가슴 속에서 잔뜩 엉켜있던 실뭉치가 서서히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 숲에 마법의 클로버가 자라게 하려면 땅을 일구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노무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래도 화가 좀 가라앉은 듯하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얻으려면 직접 새로운 일을 해야지. 마법의 클로버가 흙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면 당연히 흙을 바꾸어 주어야지. 새로운 흙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곳에서 1km 정도 떨어진 장소에 카우루스라는 나라가 있어. 노무는 손을 들어 먼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곳으로 가면 좋은 흙을 얻을 수 있지. 카우루스는 12개의 다리를 가진 작은 소야. 그 배설물이 좋은 비료가 되지. 그곳의 흙이라면 양분이 부족하지 않을 거야. 시드는 깊이 머리를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노무가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모습을 지켜본 뒤에 말에 올라타 카우루스들의 나라로 향했다. 어쨌든 나는 한 걸음 전진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뿌듯해지면서 얼굴 가득 미소가 번졌다. 카우루스들의 나라에 도착한 것은 이미 저녁이 되어서였다. 노무가 말한 대로 그곳에는 양분이 풍부한 흙냄새가 가득 피어오르고 있었다. 흙냄새에서 이런 여유를 느낄 수 있다니. 시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흙을 알게 된 듯한 느낌이었다. 시드는 말 안장에 매달아둔 자루에 흙을 퍼담았다. 부드러우면서 피부에 상쾌함을 느끼게 해주는 흙의 감촉은 그것만으로도 풍부한 양분을 느낄 수 있었다. 빨리 숲으로 돌아가 그 흙을 뿌려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초조해졌다. 숲으로 돌아온 시드는 안정감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를 골랐다. 풀을 제거하고 뿌리를 파낸 다음에 벌거벗은 땅이 그대로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 그가 가져온 흙과는 전혀 다른 메마른 흙이 얼굴을 내밀었다. 시드는 땀투성이가 되어 그 단단한 땅을 파헤쳐 뒤집고 새로 가져온 흙을 깔았다. 나무와 풀, 그리고 새로운 흙의 냄새. 시드는 그 냄새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지금까지 맡아본 적이 없는 상쾌한 향기가 콧속을 파고들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마법의 클로버가 그곳에서 싹을 틔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인 탓에 완전히 지친 시드는 그 장소 바로 옆에 머물리고 자신이 깔아놓은 흙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다지 넓지 않은 장소다. 이 숲 어딘가에 마법의 클로버가 자랄 수 있다고 해도 이렇게 좁은 장소에서 피어나는 우연은 일어나지 않을 듯한 걱정도 들었다. 그래도 노무가 말한 이유는 이것으로 해결됐어. 내일 아침이 되기를 기다려 또 다른 이유를 찾으면 된다. 시드의 가슴 속에는 왠지 모를 확신이 싹트고 있었다. 시드는 새로운 땅에 클로버가 싹을 틔우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잠을 청했다. 그러자 조금 전의 걱정은 자연스럽게 엷어져 갔다. 밤이 되자 숲은 정적에 잠겼다. 앞으로 나으리다.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행운을 움켜쥐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